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세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차 로얄 엔필드의 샷건 650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런칭을 했고요. 이제 오늘 시승차가 마련돼서 아마 저희가 첫 번째 시승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해외 시승이 아니고 이제 국내 시승으로는 가장 빠르게 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샷건의 첫인상은 클래식 장르 특유의 진지한 감각보다는 캐주얼한 터치로 마무리된 외관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보통 바이크의 외관은 그 바이크의 성향을 미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사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바이크는 슈퍼메테오 때의 낭만이나 풍요로운 느낌보다는 훨씬 가볍게 올라탈 수 있고 꽤나 잘 달릴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사실 샷건 650이 이 바디 대부분이 철제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결코 경쾌한 중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꽤나 경쾌하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또 클래식 장르의 주 소비 연령대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슈퍼메테오의 가지치기 모델이 아니고 그 분리세 고성능 버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순히 크루저로 정의하기에는 로드스터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과 실루엣이었습니다. 샷건의 컨셉 모델은 2018년 아이크마에서 공개된 KX, 이것부터 아마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KX는 V-트윈의 이제 컨셉 모델이었는데, 이 헤드라이트 커버나 싱글 시트,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드러난 뒷 팬더 디자인은 확실히 지금의 샷건이 여기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022년 지금의 샷건의 특징들이 대부분 적용된 SG650이라는 컨셉 모델을 또 로얄 엔필드에서 발표를 하죠. 이거는 그냥 조금 양산 바이크보다는 커스텀 바이크의 무드가 있는데, 눈썰미 좋은 분들은 바로 아마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이름도 SG, 그러니까 샷건의 약자죠. 그리고 이제 현행 샷건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특징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컨셉 바이크긴 한데 지금 당장 도로 주행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성차 느낌이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샷건 650 시승차에는 이 트윈 시트가 달려 있어가지고 더욱더 이게 바버 스타일이 조금 안 느껴지긴 하는데, 예전에 제가 굉장히 잘한 디자인이라고 느꼈던 바이크가 있는데, 근데 그게 모토구치의 V9 로머라는 모델이었어요. 그 V9도 크루저랑 로드스터 그 중간 어딘가에서 상당히 잘된 디자인으로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번 이 샷건 650도 그 모토구치 V9에서 느꼈던 그런 잘한 디자인의 느낌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완전히 클래식한 크루저로 갈 게 아니라면 저는 이 정도가 제가 일상에서 쓰기도 좋고 옷 입기도 편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디자인이에요. 한 가지 이제 제 개인적인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이게 디자인적으로 머플러의 비례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좀 머플러 형상이 굵고 긴 형태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뒤쪽이 육중하고 좀 둔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거든요. 이게 시트를 떼고 1인승으로 바꾸면은 이 특징이 좀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길이가 짧고 메가폰 타입의 머플러가 양쪽에 그 쌍발로 꽂혀져 있었으면 훨씬 더 잘 어울렸을 것 같긴 한데, 특히나 또 요즘은 그 배기 구조 변경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뭐 디자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리기 감각도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서 느꼈듯이 크루저보다는 로드스터 쪽에 가까운 필링이라고 할까요? 슈퍼메테오 대비 좀 뒤는 올라오고 앞쪽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루저에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지그시 기대서 타는 그 느긋한 감각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개발진들도 이게 앞뒤로 적용된 이 쇼와제 서스펜션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이게 꽤나 스포티한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보통 클래식이나 크루저 장르는 컴포트한 세팅을 일반적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이 정도로 스포티한 세팅이면은 사실 인도 내수 시장은 거의 포기한 세팅이거든요.
착자감도 확실히 단단한 편이고 스텝도 미들 스텝으로 되어 있고 덕분에 이 바이크가 상당히 스포티해지긴 했어요. 디자인에서도 그런 지향점이 분명히 보였었는데 직접 타보니까 그 지향점이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거는 크루저보다는 확실히 올라운더에 가까운 그런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봐야 느껴지실 것 같은데 확실히 슈퍼메테오 650이랑 나가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박진감이 좀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이 타는 재미만큼은 현재 그 로얄 엔필드 650 클래스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크가 샷건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게 코너링이 되게 재밌는데 제가 슈퍼메테오를 인도에서 시승했을 때 로얄 엔필드에서 가장 본격적인 크루저가 당시에 슈퍼메테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슈퍼메테오 하면은 좀 이런 하이웨이, 이런 고속도로, 이런 쭉 뻗은 직선을 달리고 이제 그런 게 그 크루저의 무드에 잘 맞는다고 로얄 엔필드에서도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시승 코스가 고속도로나 이런 직선 위주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코너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 느껴지는 감각이 슈퍼메테오도 이게 뭐 무게나 이런 장르 대비 상당히 경쾌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샷건은 확실히 그 부분에서 한 수 위입니다. 당시에 이제 슈퍼메테오에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스텝이 긁힐 정도로 높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샷건은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페이스도 빨라지고 이렇게 뱅킹도 좀 과감하게 하면서 스텝이 긁힐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타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코너링이 재밌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느껴진다 볼까? 그래서 약간씩 좀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이제 막 바이크를 시작한 초보자에게는 슈퍼메테오는 제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샷건은 이거는 경험이 쌓이고 나서 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어떤 개인의 느낌이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확실히 이게 절대로 가벼운 바이크는 아니고 이게 시트 높이를 봐도 장르를 고려했을 때 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보통 정도. 근데 거기에 플러스 자극적인 맛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땡기고 싶게 만든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그것 대비 브레이크는 그 적당한 페이스에서는 이미 충분한데 확실히 좀 이 바이크를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보면은 샷건 650은 최소 1, 2호, 그러니까 원동기 이 정도는 익숙해질 사람들이 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좀 개인의 바람이 있네요. 발착지성은 이 정도 느낌이고 제 키가 170인데 뒤꿈치까지 닿진 않아요. 발을 지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 그리고 배기음이 이게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중저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감이 좀 살아있어요. 확실히 이게 뒤쪽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데 런칭쇼 할 때 이렇게 실내에서 들을 때는 좀 고음인가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게 밖에서 들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배기음이. 그리고 그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그 컬러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각 그레이드당 한 15만원씩. 기본 사양이 884만원, 그리고 이제 중간 이제 컬러 2개가 899만원, 제일 위에 그 화이트 투톤 컬러가 914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디자인이나 개발 배경 그리고 주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로얄 엔필드의 모든 라인업 중에서 가장 스포티하고 예민한 그런 바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사에 그 카페레이서 모델 컨티넨탈 GT가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스포티하게 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세팅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로얄 엔필드에서는 커스텀 베이스로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커스텀에 대해서 어려운 그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런 거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순정에서 제공하는 파츠 정도의 커스텀 정도가, 그리고 데칼이나 뭐 커스텀 페인팅 이렇게 해서 바이크의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그 정도가 글로벌 로얄 엔필드에서 제안하는 샷건 650을 이렇게 즐기세요 했던 거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커스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글로벌 로얄 엔필드에서 그 샷건 650을 이렇게 즐기면 좋다라고 제안한 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니 이 바이크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가, 단순히 크루저 범주에 넣기에는 이 바이크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코너링에서의 느낌이. 그래서 저는 뭐 이 바이크를 정의하자면은 퍼포먼스 크루저다. 그 크루저의 느긋한 감각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450SR 그리고 스즈키의 GSX, ADR 이렇게 스포츠 바이크 시승을 연달아서 했는데 스포츠 바이크들을 탔던 감각이 좀 몸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 바이크의 스포츠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느꼈을 정도니까 로얄 엔필드 현행 그 로드 바이크 중에서는 가장 스포츠성이 높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이 바이크의 매력 포인트는 그 퍼포먼스 크루저의 느낌, 어떤 실루엣이나 디자인 쪽으로는 크루저의 멋을 가져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탔을 때 재미가 올라가는 그런 바이크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존의 650, 특히 슈퍼메테오랑 그 간섭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밥은 쌀로 하잖아요. 근데 쌀이라는 재료로 밥을 지어도 어떤 사람은 고슬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그런 지름밥 그런 밥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룽지를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그 쌀이라는 재료는 하나지만 그걸로 그 밥 안에서도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듯이 슈퍼메테오라는 베이스에서 좀 다른 맛을 추구한 결과물인 것 같고, 조금 더 전통적인 크루저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바이크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슈퍼메테오가 맞으실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조금 더 캐주얼한 크루저, 조금 더 심리적으로 다가서기 만만한 느낌, 일상적인 느낌, 이런 느낌은 아마 샷건 650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바이크의 추천 대상은 일단 초보자보다는 조금 더 바이크의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네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바이크를 다루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이 바이크를 다루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이 바이크가 약간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땡기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스릴 수가 있는, 초보자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 자극적인 요소가 초보자들에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건 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초보 단계는 지나신 분들에게 우선 추천드리고 싶어요. 데일리 라이더들, 일단 이런 바이크들은 옷 입기가 편하잖아요. 뭐 조작이 간단하니까 시내 주행 너무 편할 거고, 그래서 이제 데일리 라이더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이 뒤에 리어 시트를 탈착을 해봤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리어 시트를 떼면 굉장히 짐 묻기 좋은 짐대가 또 나타나. 그래서 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아마 한 60리터 이상 더플백이 무난히 얹혀지는 구성이거든요. 이 자체로 모토캠핑이 뭐 추가적인 액세서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모토캠핑을 비롯한 장거리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담인데 로얄 엔필드 카페에서 그 모토 히말라야를 모집을 했죠. 금방 마감이 돼버리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 행사가 얼추조추 하면은 한 400만 원 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400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로얄 엔필드 바이크가 막 몇 천만 원짜리 바이크는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언더 바이크 브랜드에서 뭐 바이크 가격에 작으면 절반, 뭐 높으면 거의 바이크 가격에 육박하는 그 경험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기꺼이 경험하려고 하는 유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자기 브랜드 사용자들에게 너희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볼래? 하고 제안할 수 있는 브랜드, 그게 현재 로얄 엔필드가 유일하거든요. 브랜드에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 바이크의 옵션이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 브랜드가 제공하는 옵션이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모집을 하는 로얄 엔필드도 대단하고, 그거를 신청을 하는 그 로얄 엔필드 고객들도 대단하고 그래서 그냥 바이크도 좋지만 그 바이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로얄 엔필드가 굉장히 추천할 만한 브랜드지 않은가. 이상 그 로얄 엔필드의 가장 따끈따끈한 신차, 이름부터 매우 따끈따끈한 샷건 650, 이름이 너무 강력해. 근데 실제 주행성도 강력하네요. 재밌게 시승을 해봤고요.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싶은 바이크네요. 그래서 저는 주변을 조금 더 라이딩을 하고 바이크를 반납을 하러 또 이제 하남으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 정도의 크루저 아니면 뭐 스탠다드 바이크, 좀 그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심심한데 입도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즐거운 영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더스틴어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하든가 말든가.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스틴어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 여름입니다. 더위 조심하세요.